네, 그럼 곧바로 일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일본 제철 측의 반응이 있습니까? 네, 일본 제철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이 정부에서 책임자를 지정해 강제징용 재판 관련 기업들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통일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기업이 원고들과 접촉하거나 협의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공시 송달까지 하게 된 것도 일본 정부가 일본 제철 측에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인데 여전히 재판 이후에 이 판결이 이행되는 것을 제대로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제철은 침묵을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대항 조치, 그러니까 보복 조치를 언급하고 있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지적했듯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현금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면 보복 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부가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게 어떤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떤 조치인지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혹시 예상이 되는 조치가 있습니까? 네, 일본 안에서는 이 다음 수순은 금융 제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사토 마사이사 자민당 의원은 실제로 이 삼성전자를 거론하면서 금융 제재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메가뱅크에서 대출한 자금을 회수를 하면 타격이 클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일본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복 조치를 꺼내들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끝으로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실제로 일본이 보복을 하게 된다면 맞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흐름을 바꿀 외교적 협의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한일 관계는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